오늘 하루 종일 한동훈이 한 일이 뭡니까? 의총에 참석했다가 도중에 나왔습니다. 얘는 뭐든지 도중에 나옵니다. 한동훈은 끝까지 못 갑니다, 여러분. 뭐든지 중간에 뛰쳐나오고 도중에 나오고 다 그렇습니다. 얘는 중2병 환자이고 얘는 자기가 어디서 앉아야 될 때인지 어디 서야 될지도 모릅니다.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은 본회장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한동훈하고 학번이 같은 서울대 법대가를 나온 박주민이가 와 들어가자고 하니까 이게 천하의 모질이가 국회 본회의장 가서 자리에 떡 앉았습니다. 옆에는 장동혁이가 앉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 안에서 아니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경로석에 앉아도 우리가 눈치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격도 없는 한동훈이가 국회의원도 아닌 한동훈이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자리에 앉아있단 말입니까? 이건 미친놈입니다, 여러분. 권력의 광기에 거기에 한동훈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이 오늘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정치인을 체포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다. 그 이야기를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이 들었대더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들었대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국정원장이 그런 일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한동훈이를 만나가지고 내가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동훈이가 그 말을 홍장원한테 듣고서 하루 종일 그 거짓말을 가짜뉴스를 뿌려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는 뭡니까? 자, 의원의 도중에 이렇게 나온 한동훈. 한동훈이 이렇게 전화를 꼭 쥐고 있는 거는 이거는 뻔합니다, 여러분. 이재명한테 우리 의결하니까 6명이고 8명 채워주면 좋고 보내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동훈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의총에서 탄핵하자고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바보입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그 트라우마, 탄핵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가슴으로 저절하게 체험한 국회의원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의 말을 믿겠습니까? 자, 국정원 1차장인 홍장원이가 대통령이 정치인들 싹 잡아들이라고 했다. 지시를 했다. 그런데 국정원장은 절대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루 종일 한동훈이가 퍼뜨리고 뿜어내고 가짜뉴스를 여기저기 막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 보고 오늘 만나가지고 나 그런 일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홍장원이라는 이 국정원 제1차장이 나도 들은 거임. 방첩사령관이 그런 말을 했다고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홍장원이는 여러분, 국정원에서 해외 업무를 담당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국내 업무에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이 가짜뉴스가 진짜 뉴스라고 생각할 정도의 머저리였다는 얘기입니다. 나라 일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하기는 국회 본회의장에 배지도 없이 들어가가지고 그 자리에는 대통령도 앉지 않습니다. 장관도 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있는 게 한동훈입니다. 자, 여러분, 한동훈이가 온갖 가짜뉴스에
발원지입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국가의 지도자로서 임무 정지, 이거를 입에 올리면서 한동훈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탄핵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가 오늘 탄핵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한동훈이는 왜 탄핵으로 돌아섰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12월 3일 선관위에 들어가서 서버를 복사했는데 거기에 한동훈이가 전당대회에 나와가지고 당대표로 63%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이것도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증거가 서버에 나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이야기했다가 탄핵은 감히 입에 올리지 못했다가 탄핵으로 싹 태도를 바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전당대회 내내 우리는 한동훈이가 절대로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동훈 떨거지들이, 한 핵관들이, 김종혁이가, 신주호가, 장동혁이가, 박정훈이가, 배현진이가 입에 올린 수치가 63%였습니다. 민주당이 총선을, 4월 10일 총선을 아주 느긋하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압승한다, 172석이다, 170석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한동훈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그 당시에 주도를 한 것은 누군가? 김무성, 유승민,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과 김무성의 카운터파트를 했던 게 박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승민과 김무성과 박지원이가 막 희희낙낙하면서 탄핵으로 가는 길을. 그리고 국민의힘의 의원 가운데서 무려 62명이 탄핵을 찬성했습니다. 탄핵에 가표를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무성과 유승민은 상당히 많은 나름대로 정치적인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김무성이 그렇게 만나달라고 해도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내가 그때 김무성을 만났어야 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이를 들어오라고 해서 한동훈이를 만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의 가치 안에서 울타리에서 했듯이 대화하고 당대표 한동훈이 부른 겁니다. 한동훈이가 만나자고 하지 않았는데도 부른 겁니다. 자, 한동훈이가 6표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탄핵에. 그런데 6표 갖고 탄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머지 5명이 이럴까 저럴까 하는데,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국민의힘이 탄핵에 8명을 붙여가지고
200표로 탄핵을 가결시킨다면 국민의힘은 그날로 없어집니다. 국민의힘은 공중 분해되는 겁니다. 우리 손으로 국민의힘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다 탈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명의 역적의 이름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의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시는 여의도에 얼씬도 못하게 단죄하고 심판하셔야 합니다. 자, 텔레비전 보지 마세요. 네, 우리 여데카분이 글을 올리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면은 TV 뉴스를 공중파건 종편을 보시든 간에 네, 기가 막히시죠. 네. 아니 세상이 이렇게 뒤집혀지나. 탄핵은 이거 분명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드실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탄핵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어떻게 탄핵을 2번 다시 해준단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일 광화문으로, 그러니 내일 여의도로, 그러니 내일 강남역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인자 뚜껑소리님은 강남역으로 가시겠다고, 사무실 앞이라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피눈물을 가슴에 담고서 광화문으로, 여의도로, 강남역으로 갑시다. 그리고 우리 눈에 눈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 높은 하늘을 보면서 눈물을 추스리고 분노합시다. 절규합시다. 탄핵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된다고. 이 나라를 신이 돌봐줄 것입니다. 여러분, 조중동, 박근혜 대통령을 조중동이 탄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중동이 가져온 세상에 문재인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치 떨리는 5년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한동훈을 믿으시겠습니까? 조중동을 믿으시겠습니까? 채널A를 믿으시겠습니까? TV조선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귀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머리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본 게 진짜입니다. 우리가 들은 게 진짜입니다. 우리가 느낀 것이 진짜입니다. 탄핵은 2번 다시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저는 저를 믿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한 분 한 분 여러분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을, 그 다음에 8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거를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이제 얼마를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사는 이유는 이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여러분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암에 걸렸지만 지금 이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 것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북한에 태어났다면 저는 벌써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뛰어난, 그리고 대한민국의 번영과 풍요를 가져온
보수 우파 대통령의 힘으로 이승만이 주춧돌을 놓고 박정희 대통령이 집을 짓고 그 집에 경비를 쓴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아가지고 여러분한테 탄핵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주당의 출신으로서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던 유인태 전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가 잘했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뭐 민주당 출신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탄핵은 사법 리스크, 잡사범인 이재명한테 정권을 그대로 헌납하는 건데 한동훈이 과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한동훈이 이거는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민주당 유인태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정권을 갖다 바치는 한동훈의 역적질, 이거는 하늘도 알고 민주당도 알고 유인태도 알고 여러분 이재명도 알 겁니다. 홍준표 시장이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국민의힘이 소멸된다 이랬습니다. 국민의힘이 소멸되는 것 뿐입니까 여러분? 홍준표도 죽습니다. 대한민국이 죽는데 홍준표가 살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108명의 국회의원 다 죽습니다. 그들의 정치적인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광화문으로, 여의도로, 강남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